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일단 복습을 하자면 ETF는 뭐라고 했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는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맞았어. 우리가 쉽게 이것저것 묶여진 세트 상품을 주식창에서 매매할 수 있듯이 편안하게 매매를 하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일정 수수료와 세금을 떼고 매도를 하게 되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ETF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볼 필요가 있는데, 나무위키에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볼게. 국내에서는 대략 23개의 운영사에서 ETF를 운영하고 있고, ETF 상품명마다 각각의 브랜드명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삼성자산운용에서 2차전지 ETF를 만들면 코덱스 2차전지 ETF, 미래에셋에서 2차전지 ETF를 만들면 타이거 2차전지 ETF, 이렇게 상품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어느 증권사가 나은지 선택은 우리 은봉이가 하는 것이지만, 일단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을 해줄게. 우선 순자산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아무래도 운영할 수 있는 자산, 즉 고객의 돈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투입되어서 운영하는 인력과 기술 등의 자원 등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신경 쓰는 부분도 있고, 또 ETF는 상폐가 되더라도 현금으로 자산을 받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상폐 위험이 덜 하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산과 운영 종목이 많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좋을 부분이 바로 수수료야. 같은 2차전지 ETF더라도 A증권사는 1%의 수수료를 떼는 데 반해 B증권사는 후발주자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0.1%만 수수료를 떼지. 이 경우 ETF를 단기로 수액 투자를 할 것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아가며 긴 흐름으로 큰 자본이 들어가는 경우 0.1%의 수수료도 큰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체크를 해야 돼. 가령 우리가 20년간 총 적립식으로 10억의 자산으로 ETF를 꾸준히 넣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A증권사는 1%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1,000만 원만 내야 되는 반면, B증권사는 0.1%의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100만 원만 내면 되지. 2차전지 ETF의 종목은 같은데 수수료가 다르면 당연히 수수료가 적은 B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세 번째로 보면 좋을 부분은 바로 종목의 구성이야. 일단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을 볼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종목을 구성하는지 체크하면 좋지. 예를 들어서 2차전지 ETF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 코덱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미래에셋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어느 증권사의 포트폴리오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게 맞는 투자 종목들의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아. 게다가 이런 투자의 구성은 기간별로 조회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증권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지 파악하고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그럼 내가 해당 증권사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ETF를 사려면 뭐부터 해야 해? 좋은 질문이야. 그 다음 내가 ETF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지 생각을 해야 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가져갈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 헌데 은봉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이고 수업 시간에 자주 MTS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봉의 경우에는 매달 적립식으로 장기간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지. 게다가 이 경우에는 IRP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이건 다음 시간에 시간이 날 때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 우선 내가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 단기적으로 갈 것인지 방향성을 잡았다면 내가 어떤 테마를 가져갈지 혹은 어떤 자산 운용을 할지 선택을 해야 돼. 첫 번째로 테마의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테마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 많이 사용될 수 있어. 각 증권사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삼성증권의 코덱스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종류가 구분되어 있어. 테마로 가져갈 경우 내가 2차전지를 가져갈 것인지 로봇 섹터를 가져갈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이건 해당 섹터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때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는 경우 ETF를 매수해서 수익을 낼 경우가 있어. 다음, 채권 및 금리에 투자를 하는 ETF가 있어. 이는 개인이 사기 어려운 채권을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채권과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는 ETF이기 때문에 채권과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해지, 즉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대 방법의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서 주식시장이 어렵고 금리가 올라갔던 최근 기간 동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ETF야. 다음은 통화 및 원자재의 ETF를 볼 수가 있어. 금이나 은, 부동산 등의 리츠 등 나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상품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상대적으로 구매 비용이 비싸서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는 없었던 금이나 은, 부동산 등의 안전자산을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 특히 미국 부동산 자산을 모아놓은 코덱스 미국 리츠의 경우에는 현재 1주당 1,890원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으며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의 경우에는 1년 배당금이 7%가 되는 등의 배당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ETF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의 호재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야. 다음, 지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방식의 ETF가 있는데 보통 시총이나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 등으로 순위를 매긴 후에 100개 혹은 500개 등의 개수를 정해 투자하는 방식이야.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는 코스닥 150, 코스피 대형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외의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지수 상품의 ETF가 있으며 최근에는 신흥국의 성장을 바라보고 인도에 상장된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인도 니프티 50 등과 같은 상품들이 있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와 그리고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S&P 500과 같은 상품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에 내가 만약에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S&P와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야. 다음은 해지 방식의 ETF인데 아까 말했던 부동산이나 금 혹은 채권 등과 같은 해지 방식의 투자 방식이라면 이것은 아예 지수가 내려갈 것을 생각해서 투자하는 방식이야. 바로 인버스인데 인버스 ETF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나름 인버스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의 ETF인데 물론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가 지수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수는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거나 아예 인버스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해. 차라리 채권이나 금, 은과 같은 안전자산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ETF는 바로 배당성장 ETF야. 그리고 배당의 원리 역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배당성장 ETF는 주식이 성장도 하면서 수익을 내며 배당까지도 챙겨주는 ETF라고 보면 돼. 즉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배당 수익까지 챙길 수 있어서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배당으로 연금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대표적으로는 S&P 500의 지수를 추종하는 500개 종목 구성인 스파이나 VOO, IVV 등이 있고 배당과 성장을 목표로 해서 연금 계좌에 매우 특화된 SCHD라는 상품도 있지. 해당 상품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도 있고 해외 직접적인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말이야. 다음엔 이 부분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약에 질문사항이라던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